안녕하세요. 디자이너를 위한 지속가능한 코딩, 디지코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프로그래밍의 기초 개념 중 하나인 조건문, 그 중에서도 if 구문을 활용한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건문이라고 하면 어떤 정해진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에만 코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제 코드로 풀어서 써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일단 그 키워드 if라고 써주고요. 소괄호가 들어가고 그 다음 중괄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소괄호 안에 바로 어떤 조건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건은 아무 조건이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바로 불리언 익스프레션. 우리가 이제 변수 얘기할 때 불리언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죠? 불리언의 특징이라고 하면 바로 이제 값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중 하나는 바로 true, 다른 하나는 false. 그래서 참이나 거짓. 즉, 이 if 구문을 사용해 줄 때 이 소괄호 안에 들어가는 조건은 반드시 참이나 거짓으로 평가가 가능한 그런 조건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조건을 평가했을 때 그 조건이 참의 값을 가진다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의 내용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이 조건이 거짓으로 판명이 난다면 이 부분을 아예 건너뛰고 프로그램은 그 다음 코드를 계속해서 이어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에 어떤 사용자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다른 식으로 결과를 보여줘야 할 경우라면 이런 조건문이 꼭 필요하겠죠. 중요한 것은 이 조건이 바로 불리언, 반드시 참이나 거짓으로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 그 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코드를 사용한 예를 살펴볼게요. 그런데 바로 프로세싱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상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날씨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제 날씨가 맑다. 만약, 우리말로 if를 번역해보자면 만약이 되죠. 만약 날씨가 맑다면 나는 선글라스를 쓰겠다. 날씨가 맑지 않다면 선글라스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만약 날씨가 맑다면 이 부분이 바로 조건문이 되는 것이고, 그 조건이 참일 경우에, 그러니까 날씨가 맑을 경우에 바로 우리가 이 내용을 실행하게 됩니다. 거짓일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거짓일 경우에는 그냥 건너뛰고 딱히 실행하는 내용은 없겠네요. 이 부분을 한번 프로세싱 코드로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은 날씨를 트래킹하는 그런 변수가 하나 있어야 되겠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불리언으로 표현이 될 수 있어야 하니까 불리언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날씨라고 해서 weather라고 하기보다는 참이나 거짓, 그러니까 딱 두 가지 옵션만 있는 식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sun이라고 하는 불리언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날씨가 맑다면 이 값은 true가 될 것이고, 날씨가 흐리다면 이 값은 false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false의 값에는 날씨가 맑지 않은 경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구름이 꼈거나 이런 거에 모두 해당이 되겠고, 이제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은 과연 날씨가 맑은지 아닌지 그 부분에 관해서만 우리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값을 가지고 이 값을 조건으로 if 구문을 한번 써보면 if, 그리고 소괄호 들어가고 중괄호 이렇게 열고 닫고 해주고요. 만약에 sun이라는 값이 true라면 이 경우에는 값을 비교하는 것이니까 양쪽을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호를 하나만 써주면 안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등호를 하나 써줄 때에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대입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게 불리언 익스프레션이 아니에요. 그냥 어사인먼트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if 구문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양쪽을 이제 비교해 줄 때에는 등호를 두 개 써줘야 한다는 것, 이제 프로세싱 언어에서는 두 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조건이 사실이라면 선글라스를 쓴다. 우리가 그냥 wear sunglass라고 하는 그런 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wear sunglasses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해 준다. 만약 이 조건이 평가했을 때 거짓이라면, 날씨가 맑지 않다면 우리는 wear sunglasses 함수를 실행하지 않고 바로 건너뛰고 만약에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 기본 설명을 하고 이제 프로세싱으로 넘어가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프로세싱으로 넘어왔고요.
가장 간단하게 프린트 라인 함수를 사용해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제 불리언 익스프레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죠. int 변수 x라고 하고 초기 값을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의 값을 한번 프린트를 해볼까요?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당연히 우리 콘솔 창에는 3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이 x의 값이 현재 어떤 값인지를 한번 불리언 익스프레션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x가 현재 1보다 크다. 이 경우에는 이 결과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현재 x의 값이 3이죠? 그럼 3은 1보다 크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x의 값을 그냥 출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 익스프레션을 계산한 값, 평가한 값, 바로 true라는 값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true라는 값이 출력이 됐습니다. 그럼 한번 거짓인 경우를 한번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x는 6보다 크다. 3은 6보다 크지 않죠. 이 경우에는 출력을 해보면 false라고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는 어떨까요? x는 3보다 크다. x의 값은 3이어야지 3보다 크지는 않죠. 그럼 이 경우에는 실행을 하면 이 경우에도 거짓이 나오네요. 그런데 이 경우에 그냥 크다가 아니고 크거나 같다라고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테스트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하나만 만족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x가 3보다 크거나 그렇지 않다면 3과 같을 경우 그 경우에는 모두 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3은 3과 같다. 뭐 좀 말장난 같긴 한데 그쵸? 3은 3이니까 출력을 해본다면 true 값이 출력이 되겠네요. 그러면 조금 더 해볼게요. x 더하기 4는 과연 7보다 큰가 아닌가? 이 경우에는 x가 3이니까 3 더하기 4는 7. 7은 7보다 크다. 이 말은 거짓이죠. 7은 7과 같죠.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지 아닌지를 지금 비교해주고 있는 것이니까 실행을 해보면 네, 거짓이죠. 그런데 만약에 등호를 하나 넣어서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가 x값 살펴본 것처럼 참이 되는 것이고 또는 크거나 같은 경우가 아니고 무조건 같을 경우에만 내가 참을 표현해주고 싶다고 한다면 이렇게 두 가지 등호를 써줘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등호를 하나만 쓰게 되면 오른쪽의 값을 왼쪽 변수에 대입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두 개, 이제 불리언의 형식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값이 같은지 아닌지를 비교할 때는 등호를 두 개 써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당연히 true라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이 정도 예제만 살펴봐서는 도대체 내가 프로세싱으로 뭐 재미있는 그래픽도 만들고 인터랙션도 하고 싶은데 if 구문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재미있는 한번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드는 일단 다 지워놓고요. 기본적인 셋업과 드로우 구조부터 만들어 주겠습니다. 창 크기는 뭐 큰 상관은 없는데 200에 200으로 한번 만들어 보죠.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좀 어두운 빨간색으로 한번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잘 실행이 됐고요. 그러면 draw 함수에 if 구문을 추가해 줄 텐데요. 제가 측정하고 싶은 것은 이제 마우스의 위치예요. 마우스 X의 위치. 그러니까 이제 가로에 해당하는 마우스의 위치. 그래서 만약에 마우스의 위치가 화면의 반보다 클 경우에, 그러니까 내 마우스의 위치가 화면의 반보다 오른쪽에 있을 경우에 저는 한번 배경색을 다른 색으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를 어떻게 불리언 조건으로 한번 표현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마우스의 가로 위치를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 변수가 있죠? 이전 영상에서 시스템 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적이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 변수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마우스 X라는 그런 시스템 변수가 있죠. 이 변수는 항상 현재 마우스 X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로 이제 표현을 해주게 되는 것인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뭐 X가 3인데 7보다 크냐 작냐 이 경우와 똑같은 거예요. 단지 이번에는 이제 마우스의 X값, 항상 변화하는 마우스 X값을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우스 X가 과연 화면의 반보다 큰지 작은지 이를 어떻게 조건으로 표현해 볼까요? 마우스 X가 화면의 반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똑같이 시스템 변수 width를 활용해서 width 나누기 2라고 하면 화면 크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화면의 반을 숫자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우스 X가 화면의 반보다 클 때,
그러니까 마우스 X가 화면 오른쪽에 있을 때 그 경우에 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if 조건, 이 괄호 안에 조건이 참일 때에는 이 중괄호 안의 내용을 우리가 실행하는 것이고, 만약 마우스가 화면의 반보다 왼쪽에 있을 때에는 if 구문 안의 내용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의 가운데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저는 한번 백그라운드 함수를 다른 색으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래서 약간 어두운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똑같이 빨간 배경의 스케치가 열리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 마우스를 왼쪽에 놓을 때는 큰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이 경우에도 지금 if 구문이 지금 계속 매 프레임마다 드로우 함수 안에 if 구문을 넣었으니까 매 프레임마다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마우스가 화면의 반보다 크냐 아니냐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왼쪽에 있으니까 거짓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함수는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값이 현재 지금 창의 크기가 200이니까 100보다 큰 경우에 제가 한번 옮겨 볼게요. 이렇게 되면 반을 넘어가는 순간 바로 파란색으로 변하게 되고, 다시 왼쪽으로 돌아오면 다시 빨간색이 실행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조건이 만족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위에 배경색을 빨간색으로 설정을 했더라도 한 번 더 백그라운드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빨간색으로 실행된 그 위에 덮어써서 파란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함수도 사실은 지금 매 프레임마다 빨간색으로 설정을 하는 이 함수도 실행이 되고 있지만, if 조건이 만족이 된다면 바로 이어서 파란색으로 덮어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스케치를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if의 조건이 참일 경우에는 바로 중괄호 안의 내용이 실행이 되는데, 이 조건이 거짓일 경우에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거죠? 그에 대한 어떤 코드는 지금 들어있지가 않죠. 그래서 if 구문은 이렇게 if만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else라는 표현을 넣어줄 수 있어요. else라고 하면 뭐 기타, 뭐 그 외에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if의 구문이 참일 경우에는 이 내용을 실행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즉 이 조건이 거짓일 경우에는 바로 else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됩니다. 이 함수, 빨간 배경을 설정해주는 이 함수를 그냥 잘라가지고 else 안에다 넣어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그냥 바깥에 남겨져 있어서 과연 얘가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참일 경우에는 이 색깔, 거짓일 경우에는 다른 색깔,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실행을 하면 아까와 결과는 같을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을 경우, 작을 경우에는 지금 else 구문이 계속 실행이 되고 있고요. 오른쪽 마우스 X의 값이 100보다 클 경우에는 바로 이 내용이 실행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만 항상 실행이 되지 두 가지가 동시에 실행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건은 언제나 참이나 거짓으로만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더 어려운 예제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화면을 반으로 나눠서 두 가지 색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화면을 3분의 1씩 나눠서 배경색을 세 가지로 변경을 시켜주고 싶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if 구문에 사용하는 조건은 참이나 거짓, 딱 두 가지 옵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색을 바꿔가면서 시행할 수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세 가지 색을 바꿔가면서 if 구문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건이 단순히 하나가 아니죠. 세 가지를 체크하고 있어요. 마우스 X의 값이 화면의 3분의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여기, 그리고 3분의 1보다 크지만 3분의 2보다 작을 경우 여기, 그리고 3분의 2보다 클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구문을 조금 변경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한번 연습 삼아서 이걸 다시 다 지우고 새롭게 한번 써볼게요. if 마우스 X가 화면의 3분의 1보다 작을 경우에, 이 경우에는 뭐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보고요. 그 다음 화면의 3분의 1보다 크지만 3분의 2보다 작은 경우, 이 경우는 다른 조건이죠. 그래서 그냥 else라고 해서 뭉뚱그려 표현하지 말고 else if라는 구문이 또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만약 이 조건이 거짓일 경우에는 다른 조건을 한번 더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순서대로, 제일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그래서 else if, 만약 마우스 X가 여기서는 3분의 1보다 같거나 큰 경우라고 해볼게요. 겹치지 않도록. 그런데 문제는 3분의 1보다 큰 건 좋아요. 그런데 이 같은 else if 구문에서 3분의 2보다 작은지 그 또한 또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새로운 개념을 등장시켜야 되는데,
여러 조건을 한꺼번에 만족시킬 때, 그럴 때에는 AND 기호를 2번 사용해주면 이게 논리 연산자라고 해서 양쪽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만 참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마우스 X가 width의 3분의 1보다 크기도 하지만 큼과 동시에 또한 마우스 X가 width의 3분의 2보다 작아야 한다. 그래서 이 조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켰을 때에만 바로 이 안의 내용을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을 때, 물론 여기 뭐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쓸 수도 있어요. 조건을 많이 해서 모든 조건이 만족시켜졌을 때에만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계속 논리 연산자를 이어서 쓸 수도 있어요. 물론 너무 많이 이어서 쓰면 코드가 복잡해지고 실수를 할 확률이 좀 높아지긴 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AND를 2개 써주면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줘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OR의 경우는 어떨까요? 또는의 경우.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을 때 한쪽만 만족시켜도 참이라는 결과가 나오도록 한다면 이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또 연산자가 따로 있습니다. 파이프 사인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파이프 사인을 두 가지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제가 사용하는 폰트가 마치 콜론처럼 이렇게 직선을 두 개를 이어준 그런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사용하는 서체에 따라서는 그냥 긴 수직선 하나로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파이프 사인이라고 하는데 약간 키보드에서 찾기가 힘들어요. 보통 우리가 이런 키를 평소 뭐 워드 작업할 때 사용하지가 않죠. 제 노트북 제일 오른쪽 위에 딜리트 키가 있고요. 딜리트 키 바로 아래에 백슬래시하고 이 파이프 사인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 키가 하나 있어요. 쉬프트 키 누르고 백슬래시 위에 있는 파이프 키를 2번 눌러주면 이런 기호가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 쓰시는 키보드도 비슷할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보통 딜리트 키 아래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이 경우에는 양쪽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시켜도 전체가 참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AND 사인으로 바꿔놓고요. 백그라운드를 녹색으로 한번 바꿔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else라고 할게요. 이미 화면에 3분의 1, 3분의 1까지 다 테스트했기 때문에 남는 경우는 뭐 제일 화면 오른쪽 이 3분의 1 마지막 3분의 1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굳이 else if라고 쓰지 않고 그냥 else라고 뭉뚱그려서 표현을 하고 이를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실행을 해보면 제일 왼쪽에서는 빨간색, 가운데 부분에서는 녹색, 그리고 제일 오른쪽 부분은 파란색,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테스트할 수 있는 조금은 복잡한 if 구문을 완성해 봤습니다. 여기서 약간 의문을 품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else if로 하지 말고 그냥 if 구문을 여러 개 사용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마저 if 구문 세 가지로 표현을 해보면 if 뭐 마우스 x가 width의 3분의 2보다 클 경우, 그래서 if 구문을 세 가지로 나눠서 else if로 엮지 말고 이렇게 세 가지로 해도 결과는 같아요. 그렇다면 왜 굳이 세 가지로 엮어서 이렇게 else if로 표현을 해주는 것일까요? 그 차이점은 바로 이거예요. 이 세 가지 다른 if 구문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실행이 될 때 모든 세 가지 조건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줍니다. 만약 이 if 구문이 참으로 판명이 나더라도 또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게 참이라면 이건 거짓이고 이것도 거짓이고, 그래서 굳이 실행할 필요가 없는데 프로세싱은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if 구문을 3번 나눠서 써줬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여기서도 조건 다시 체크하고 여기서도 조건을 다시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컴퓨터 자원의 낭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경우에 뭐 간단한 마우스 위치로 추적하는 것이지만 만약 여기 복잡한 수학적 계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굳이 쓸데없이 필요 없는 계산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비교해서 이렇게 else if와 else를 하나로 연결해서 사용해 주게 되면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만약 이 if 구문이 참일 경우에는 안의 내용을 실행하고 나머지 else if가 뭐 20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 무시하고 이 전체 if 구문의 실행을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죠. 만약 첫 번째 if 구문의 조건이 거짓이라면 다음 else if 구문을 체크하는 거예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이게 참이라면 마찬가지로 실행을 하고 나머지는 다 건너뛰고, 그래서 하나씩 참에 해당하는 조건문이 나올 때까지 계속 체크를 하고 만약에 그런 조건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만 실행하고 나머지는 굳이 실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뭐 결과적으로는 같은 그런 시각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좀 더 효율적인 그런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중에 뭐 버그가 생겼을 때에도 좀 더 처리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if 구문의 사용법부터 else if와 else를 사용하는 부분까지 알아봤고요. 또한 이 논리 연산자 and를 2개 사용해주면 양쪽의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만 전체 구문이 참이 된다는 것 알아봤고, 만약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때 한쪽만 만족시켜도 실행이 되도록 하고 싶으면, 참이 되도록 하고 싶으면 이 파이프 기호로 두 개 써준다는 점, 그래서 and 또는 or 이렇게 사용해준다는 점까지 알아봤고요. 한 가지 더 새로운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스케치 내용을 다시 지우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제일 처음에 제가 간단한 예제로 설명해 드렸던 것이 이제 날씨에 관한 경우인데, 이걸 한번 그대로 프로세싱으로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맑을 경우 일단 불리언 값을 true로 설정해 놓고요. 그래서 만약 날씨가 맑은 경우 마찬가지로 등호를 2개 써주셔야 왼쪽과 오른쪽의 내용을 이제 비교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굳이 지금 뭐 복잡한 코드를 좀 쓰는 건 그렇고, 그냥 뭐 날씨가 맑은 경우에는 뭐 원을 하나 그리는 걸로 그냥 한번 해볼게요.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말하자면 뭐 태양이 뜬다 뭐 이런 정도로. 그래서 원의 색깔을 뭐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죠. 배경색은 좀 밝은 파란색. 그럼 지금 날씨가 맑으니까 이렇게 해가 떴죠?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날씨가 맑지 않은 경우에만 실행하는 코드를 만들고 싶으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else를 하면 뭐 날씨가 맑지 않은 경우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if 구문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유지를 하는데, 제가 지금 실행하고 싶은 코드는 날씨가 맑지 않을 때에만 실행되는 코드예요. true를 체크하는 게 아니고 false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현재 불리언 변수 sunny의 값이 false일 경우에, 이 경우에만 이 코드를 실행하는 거예요. 지금 실행을 하면 동그라미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sunny의 값이 true니까. true가 false와 같느냐? 같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false라고 한다면 false는 false다. 약간 말장난 같긴 한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 값만 비교하면 false의 값은 false의 값과 같다. 그러면 false일 경우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주게 됩니다. 다시 한번 true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래서 true일 경우에 지금 해가 뜨고 있는데, 이 true를 굳이 쓰지 않고 이렇게만 해도 돼요. 현재 sunny의 값이 뭐죠? true죠? 그런데 이 소괄호 안에 값이 체크하는 테스트하는 그 전체도 지금 불리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괄호의 값을 모두 계산했을 때 그 값이 true이거나 false로 나오는 건데, 이미 sunny의 값이 true이기 때문에 굳이 sunny 등호 true라고 표현해 줄 필요가 없이 그냥 sunny라고 해도 그 전체 값이 true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true라면 이 내용이 실행이 된다. 물론 이렇게 if는 true라고 해준다면 이 내용은 언제나 true라서 항상 실행이 되니까 굳이 if 구문을 써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보통은 이렇게 변수, 그래서 만약에 뭐 실행 중에 날씨를 변화시키는 코드가 있다면 맑을 때만 이 코드 작동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작동하지 않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예제를 찾아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냥 변수의 이름만 이렇게 적어놓은 코드가 많이 있을 거예요. 굳이 등호 true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불리언 변수의 값이 참일 경우에만 이 코드를 실행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변수의 값이 거짓일 때만 실행하는 코드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false라고 등호 false에서 양쪽의 값을 테스트해주는 코드도 사용해줘도 얼마든지 문제 없지만,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고 싶으면 불리언 변수 앞에 이제 느낌표를 붙여주면 not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느낌표는 not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not sunny, not true, 그러니까 false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거짓일 경우에만 이 코드가 실행이 돼요. 현재 true니까 실행한다면 원이 보이지 않고 이 값이 false일 경우에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not sign이라든지 그냥 변수 이름만 써주는 경우는 이 변수 자체가 이제 불리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뭐 일반적인 우리의 일상생활 언어로 표현하듯이 읽어줄 수 있겠죠. 만약에 sunny 하지 않다면 이 내용을 실행해라. 만약에 이제 느낌표가 없다면, 만약에 sunny 하다면 안의 내용을 실행해라. 이런 느낌표도 굉장히 유용하게 써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하고요. 앞으로 한 2가지 영상을 통해서 if 구문을 사용한 몇 가지 예제들, 그리고 이 if 구문을 이제 마우스와 키보드를 제어하는데, 어떤 사용자가 인터랙션 하는 데 있어서 마우스와 키보드를 사용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